예전에는 막 블로거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좀 논점이랑 벗어날 수도 있는데 공짜로 밥 먹으려고 뭐 나 블로거다 뭐 나 무슨 뭐 유튜버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못 봤는데 요즘은 그런 블로거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분리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중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는 좀 블로그가 좀 과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업주님이 좀 과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봤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블로그 그 업주님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뭐 어디서도 많이 책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내용 봤는데 블로그가 글 하나 쓰고 그러면은 거기 음식점 정말 뭐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봤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그렇다고 블로그 분들한테 항상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정선은 유지하겠지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맞춰주고 또 블로그 분이 너무 과하게 얘기한 부분들은 또 업체를 통해서 또 중간 조율하고 그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런 블로거라고 그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매장을 한번 오픈을 하면은 단순히 와서 우리 거를 홍보를 해준다고 오신 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고객으로다가 접근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 단골로 오시게끔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분들이 처음에는 블로거로 왔지만 그 다음에는 단골이 돼서 뭐 개인 친구들과 해서 더 자주 오는 경우들도 훨씬 많고 그냥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좀 잘해주는 부분들이 훨씬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딱 오픈을 한 매장이 있으면은 보통 블로거드 분들을 몇 분이나 보내시는 걸 권하세요? 제가 이런 부분들 해서 또 말씀도 또 여러 번 드리긴 했었는데 비슷한 종류의 음식점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아니면 뭐 네일샵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6개월 홍보를 했어요. 6개월 홍보를 했는데 처음에 6개월 계약을 예, 해가지고 6개월씩으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어느 한 군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제가 명단을 뭐 5팀이든 10팀이든 20팀이든 15팀이든 그냥 명단을 6개월간 보내서 그걸 전체 다 진행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뷰가 한 7, 80개에서 한 100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군데 업체는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블로거랑 싸우시고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게 이제 저 이분들 싫어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뭐 방문자가 많거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15명 보내면은 그 중에 두세 명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나 하고 싶은 그런 블로거일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별로일 거고 이런 게 섞여서 가지고 15명 다 A급이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은 전 이분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해서 하니까 그분은 블로그가 한 5, 6개 정도 글 올라오고 블로거들도 받지도 않고 뭐 이것저것 좀 항상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전화해서 왜 많이 안 보내주냐 왜 이런 분들밖에 안 되냐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진행했는데 결과는 6개월 그냥 해서 잘했었던 업체는 매출도 2배, 3배 돼서 순이익도 많아지고 확장도 더 되고 그냥 6개월 똑같은 비슷한 업체인데 나머지 업체는 장사 안 되시고 뭐 물론 이거 글 5개 썼다고 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받기 때문에 근데 정체되시고 이거에 대해서 힘 많이 빠져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셔서 좀 잘 안 되는 업체들도 좀 6개월 계약에 몇 명을 보낸다가 아니라 6개월 계약에 일단 최대한을 모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 해드리는 수 있는 만큼 해주면은 이분이 거고. 원하는 만큼 컨택도 하고 아니면 다 해달라는 그런 업주들도 있고 그럼 사전에 누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 이 리스트를 보내드리죠. 보내드리는 보내주면 그 중에 컨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체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종류 부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 그래서 마케팅을 할 거면 제대로 안 할 거면은 뭐 아예 안 하는 부분들이 낫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그냥 플러스 알파고 확장형이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는 마케팅을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장사 너무 잘 돼요. 한 달에 순이익이 돈 1,500 벌려요. 마케팅에서 체험단 오고 더 바빠지면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인건비 더 들고 더 확장해야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돈 벌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예약이 많아. 1대1 예약제인데 저도 한 7년 했는데 효과 못 봤다는 데는 거의 없었는데 어떤 데는 자기의 고급 손님들이 있었는데 체험단 때문에 그런 일반 손님들 받느나 이게 좀 미스나서 그랬었던 네일샵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안 하는 게 더 돈을 버는 그런 쪽이고 그런 데는 아예 프랜차이즈화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봐야지 뭐 그런 부분들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마케팅 부분도 해야지 하고서 마케팅 자금을 이렇게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난관에 봉착할 때는 매출이 안 나왔을 때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체험단이라도 보내서 내가 좀 잘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네. 6개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을 최대한으로 좀 적게 쓰면서 어느 정도 금액 정도로다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만한 거를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까 안 그래도 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예. 그렇다고 효과 좋다고 가성비 좋게 해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당장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라고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우선은 뭐 이게 뭐 6개월 계약, 1년 계약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약해도 되고 좀 효과 있는 만큼만 좀 진행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템플 TV와 연결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최대한 좀 저렴하게끔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은 해야 되지 어떻게 한 달하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개월이라고 만약 예를 들면은 그 네. 정도면은 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선회로 했는데 그분은 좀 운이 좋게도 그렇게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잘 되는 업종은 뭐 3개월, 6개월까지 걸리지도 않고 한 달만 딱 해보면 여기가 효과는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한 달 했는데 효과가 없다. 뭐 2, 3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1년에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대충 한두 달 해보고 답 안 나오면 그냥 네. 때려치는 게 뭐 때려친다라는 표현보다도 마케팅에 좀 더 집중을 하던 아니면 좀 뭐 다른 방법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다. 네. 하긴 말이 되네요. 될 만한 업체는 요즘에 그냥 오픈한 근데 이제는 예전이랑 틀려져서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뭐 6, 7년 전까지만 해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족발집 하면서 오픈빨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픈했다고 지금은 막 뭐 몇십 명 드나들고 그거는 진짜 5년 전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오픈해도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뭐 당황해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럴 걸 최악의 경우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이 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실제 제대로 된 장사를 하기 전 뭐 가오픈 기간이나 이런 때 사람들이 와서 좀 홍보를 해야 저는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지금 하라고 하면 전 미리 해서 뭐 세팅 뭐 3, 40명 체험단 세팅을 해놓고 저는 오픈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걸 고객분들은 느껴보셔야 그걸 확실히 아시니까 1, 2주 동안 손님 없어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체험단 와서 바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체감 효과는 확실히 좀 크긴 커요. 확실히. 근데 일반 창업하기 전에는 그러죠. 저도 창업했었을 때 저도 뭐 순댓국집 창업했는데 순댓국집은 오픈 첫날 매출이 500 나왔어요. 400? 400, 500 나왔어요. 그 20몇 테이블 10몇 개에서. 어디서? 24시간 저기 신림 쪽이랑 저기 서울대 쪽에서. 제가 오픈했었을 때 20개인 매장이 500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프랜차이즈 체인인데 6개월에 근처 매장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매출이 5분의 1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오픈빨이란 부분들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수십 개 나가지 않을까, 나 인생 역전하지 않을까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딱 한 개 팔린 거 보고 아 이게 이제 오픈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맛을 만들고 내 스스로 정말 마케팅도 노력을 하고 좀 이게 그런 게 이뤄줘야 소비자를 이제는 끌어들이는 시대지 문만 열어놨다고 그냥 소비자들이 오는 시대는 지났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나도 음식점 창업이나 할까? 뭐 저도 음식점, 뭐 커피숍 여러 가지 왔는데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성실함을 보여줄 수는 있죠. 되게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몇 시간씩 저도 뭐 족발 썰어보고 음식도 또 해보고 했는데 힘든데 이제 그 오픈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처음에 이제 뭐 한두 개 팔린다고 너무 당황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제대로 알려져서 정말 맛있게 해서 이게 빵 터트려서 살아남는다면 저는 충분히 음식점에서도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 뭐 많이 잘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혼자 하거나 저녁에 뭐또 인건비 최대한 줄여서 혼자 해서 배달만 해서 뭐 매출 정말 잘 찍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마케팅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이 잘 되고
깔끔하게 좀 잘 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네이버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걸 보고 여긴 이러이러한 메뉴들이 나온다. 광고란 거 알면서도 가거든. 이런 음식들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먹어봐야지. 맛만 있게 하고 정말 컨셉만 잘 잡고 그러면 저는 어떤 업종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얘기는 일단 마케팅으로다가 딴 걸 꾸미는 건 아니지만 네. 고객들도 이제 고객에 속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놔야 그렇죠. 손님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픈하기 초창기 그 전에라도 많이 좀 확보를 해놓는 게 네.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열어만 놓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 열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러셔야지. 뭐 그때부터 막 전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 뭐 상위 노출까지 해서 금액만 더더욱 뭐 바이럴 업체들 워낙 많잖아요. 바이럴 업체들 전화하면 뭐 금액 너무 비싼데 그때 많이 해서 많이 손해 많이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뭐 나중에 또 많이 뭐 손해 봤다 보였다 이런 거 많이 듣긴 듣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참풀 TV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됐지만 블로거에 어떻게 보면 특화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사실 저는 외식업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집중을 하시는 게 전 더 메리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뵙자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사실 네이버라는 데만 쳐더라도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처음에 보면은 키워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 써서 하는 마케팅, 파워링크 이런 것들이 네. 있고 그 다음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네. 지식인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뉴스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것들이 뭐 실제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업을 계속 한다 했을 때 이왕 뜨는 거 전면에 좀 다 떴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도 진행은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다른 뭐 카페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뉴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뭐 맘카페 침투라든지 뭐 뉴스 뭐 지식인 이게 다 각각의 그런 게 특화돼서 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과 협업으로 해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든 다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가 특화된 전문 분야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게 또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걸 잘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잘하는 업체들과 이제 협업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진행에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하나의 현장을 공사를 한다고 쳤을 때 네. 목수도 있고 네. 뭐 전기하시는 분도 있고 도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타일 공사하시는 분도 있고 각 파트는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사실상 그거를 총 감독 관리하는 감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키워드에 떠 있는 마케팅 회사들이 사실상 일을 따는 사람인 동시에 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블로그 전문들한테 맡기고 카페 전문한테 맡기고 뉴스 전문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한 군데 집행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를 하는 건데 네. 맞아요. 사장님은 지금 나는 마케팅 업체다 이게 아니라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한 파트 블로그는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 네.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다 아울 수 있는 목수라고 치면은 네. 전체 그 전문적인 분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주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쌀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가 이 마케팅 업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도 일종의 좀 거품이라는 게 좀 많이 껴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좀 크게 뭐 하는 업체들도 뭐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사실 광고성 글들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기만 통하면 잘 될 것처럼 하는 데들이 많은데 네. 실제 뭐 비용 지불하고 이런 측면에서 거품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좀 이쪽 계통에 계신 분으로서 좀뭐 보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거품이 많이 끼는 쪽은 좀 뭐 네이버 쪽으로 봤었을 때는 좀 상위 노출 쪽이 좀 거품이 상위 많이- 노출 쪽. 네, 그쪽이 왜냐면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보이고 네. 뭐 뉴스도 어디에 얼마 이런 거 다 다른 부분들이 다 투명해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홈페이지도 뭐든 만들고 뭐 이런 거 봤었을 때 근데 상위 노출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가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강남 맛집 이런 거는 뭐 몇백만 원에서 뭐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제일
좀 붐이 현재 저는 좀 많이 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남 맛집 해가지고 우리 집이 계속 일면에 떠 있으려고 하면은 네.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거를 띄우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뭐 요즘에는 저는 이런 좀 상위 노출 작업을 예.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봤었을 때는 프로그램 돌리고 네. 그런 식으로만 좀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원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 돌리는 게 한 군데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서로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많아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상위 노출의 거품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체험단으로 하나만 글 잘 써놔도 이게 1년 정도 상위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도 업체들한테는 이제 뭐 50만 원 뭐 이렇게 1년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쪽이나 뭐 강남 맛집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들은 몇 백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여러 개 키워드 종류도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치킨 쪽으로도 일을 했었고 키즈 카페 쪽으로도 또 와이프를 또 시켰었고 김밥집도 운영을 했고 쌀국수 운영하고 지금도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니까 좀 제 블로그가 좀 지수가 좀 낮아져가지고 못 쓰고는 있지만 예전에 제가 2010년 11년도만 해도 제게 상위 블로그에 속했어요. 예, 하루에 막 2,000명 이상이 들어오는 블로거였으니까 물론 제가 대단한 트릭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제 매장을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블로그 이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 이웃들한테 제가 쪽지를 보냈죠. 네. 여기 와서 좀 드시고 가세요. 네. 저는 그때 마케팅 업체를 안 쓰고 네. 제 블로그로다 그냥 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 블로거들이 안 하는 영상 촬영을 했어요. 네. 동영상 촬영 짧게라도. 네. 왜냐면 그 일면에 띄우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해야지 그 밑에 동영상 칸도 있잖아요. 네. 여기 나오게 하려고 그 네. 당시 한 다음에 블로거들이 오면은 먹이고 싶은 거 다 먹이고 그리고 제가 그 카톡 이걸로다가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잘 올려주시고 이게 또 애들 노는 동영상에 이것 좀 같이 좀 올려주세요. 네. 아니면 좀 맛있게 하는 그런 것도 사진 있어 그거 하면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네. 그분들도 좀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게 딱 내가 알리고 싶은 거를 또 이게 또 첨가해서 이게 알리니까 네. 전 그것 때문에 많은 효과를 아, 봤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네.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지. 요즘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사장님 입장에서 그분들과 소통을 한 거잖아요. 네. 블로거 분들이 왔을 때 우리의 장점은 뭐 냉면이면 여기는 뭐 이런 재료가 좋다. 그렇죠. 뭐 콩이 국내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본인만의 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식도 물론 좀 깔끔하게 좀 잘 나오고 하고 그 블로거 분들한테 뭐 문자로 우리는 이런 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뭐 키워드들이 좀 진정성 있게 서로 소통하고 뭐 카톡으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줄 거 있으면 서로 이게 하면은 그분들이 좀 더 그런 퀄리티 부분들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 진리는 어떤 거냐면은 네이버도 계속 그 로직이 계속 바뀌면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인위적으로 계속 뭐 거기 지수 높이거나 이런 거는 나중 되면은 한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좋아하는 게 이 블로그 성의 있게 쓰냐. 여기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그 글을 보면 이거는 기계가 보는지 사람이 보는지는 네이버에서도 다 잡아내거든요. 물론 지금 일부 못 잡아내는 게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조만간에 이게 다 로직 변경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의 프로그램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진정성 있는 실사용제 리뷰 순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블로그 포스팅 쓰는 사람들의 좋은 정보나 좋은 글들이 있으면은 일반 소비자도 그런 글들의 오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성의 있게 잘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매출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체류 시간이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는 정보보다 그 업주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잖아요. 근데 업주님들 보면 간혹 그런 거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번거로워하고 귀찮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마케팅 맡겼으면 마케팅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지 왜 이런 거 나한테 신경 쓰게 나는 지금 이거 치우고 하는 것도 바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에 좀 신경 써서 난 이런 거를 소비자한테 알리고 싶어. 일일이 떠들 필요 없잖아요. 고객 올 때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정보들을 잘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따다다다다다 보고 여기 좋네 먹어보고 맛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야지. 왔는데 여기 뭐 하는 거지? 간판 보고 들어갈까 말까 대부분 사람들이 간판 보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새로 생겼네? 이름 뭐지? 네이버 검색해서
띠디디디 보고 아 이런 데네 이렇게 들어가지 들어갔는데 간판만 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진 않거든요. 여기가 들어갔는데 뭐 내가 15,000원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랑 들어갔는데 이게 7, 8만 원이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어떤 맛인지 어떤 퀄리티인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검색을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는 것보다도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블로거한테 막 이것저것 문자 보내고 쪽지 보내고 전화해서 뭐 따지고 뭐 수정해 주세요 하면은 서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딱딱딱 그냥 서로 원하는 부분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이런 것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야지 또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소통하고 진행하면은 훨씬 더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게 마케팅의 그야말로 정석을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가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자기 가게 마케팅을 하는데 넉넉고 마케팅 업체 다 할 수 있다? 물론 마케팅 업체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다가 마케팅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가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이 오히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블로거들이 못하는 것들을 미리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자료도 하면은 그쪽에서도 어차피 정보를 내 플랫폼, 내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더 풍부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난 나대로 내가 알리고 싶은 분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면서 계속 선순환이 일으키면은 결국 그 매장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마케팅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가게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또 내 맘처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결과로서 제가 좀 직접 봤으니까 이 부분 또 긍정적으로 또 우리 창풀 구독자님한테 많이 좀 어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창업자분들을 위한 저희가 채널 있잖아요. 네. 그분들 요즘 많이 힘들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어느 기로에 서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지금 자영업을 지금 경험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한 선배 자영업자 입장에서 좀 몇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런 창풀 TV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거 보고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보도 많이 얻고 그렇게 많이 실수를 엄청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창풀 TV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 좋은 점, 장점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창업하시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또 연구도 하고 많이 또 그런 감회도 좀 얻고 현재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 본인이랑 잘 맞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꼭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하게 되면 정말 좀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겠죠. 네, 마케팅도 좀 꾸준하게 열심히 가장 좋은 건 마케팅 안 하고도 돈 잘 벌게끔 하는 게 그게 저는 1순위라고 보지만 그게 쉽진 않기 때문에 마케팅도 좀 꾸준하게 좀 열심히 뭐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